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캐나다에 사는 21살 여성이요. 아침 식단 하나만 딱 바꿨는데 글쎄 1년도 안 돼서 45kg를 감량했다는 거예요. 와, 다 15kg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 약물이나 무슨 특별한 시술 같은 거 없이 오직 식단 조절만으로 해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 건강한 방식으로 성공했군요. 네, 이분 이름이 멜라니 코즈인데요. 오늘 이분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이 아침 식단, 특히 단백질 섭취가 도대체 어떻게 체중 감량에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또 그 과학적인 근거는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단순히 의지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뭔가 비결이 있겠죠. 네, 특히 이 코즈 씨가 예전에는 운동만으로 살 빼려고 할 때는 계속 실패했었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식단, 특히 아침 식단에 집중하면서 성공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역시 아침 식단이었는데 그 원래 즐겨 먹던 빵이나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고탄수화물 음식을 딱 끊고 네. 대신에 닭고기, 유제품 같은 저지방 단백질, 그리고 특히 그릭 요거트를 엄청 챙겨 먹었대요. 아, 그릭 요거트요? 네, 본인 스스로도 이 그릭 요거트 덕분에 포만감이 정말 오래 갔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럴 수 있죠. 포만감이 중요하니까요. 이 경험담을 담은 틱톡 영상이 200만 뷰가 넘었다고 하니 정말 화제가 되긴 했나 봐요. 와, 200만. 대단하네요. 단순한 식단 변화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끌다니.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 입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 아침 단백질 섭취가 효과적이었던 걸까요? 네.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영양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오, 첫 번째는 바로 포만감입니다. 포만감. 네. 아침에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요.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가 좀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게 점심이나 저녁 때 과식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아, 자연스럽게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두면 그날 하루 종일 막 배고프다는 생각이 좀 덜 들고 간식 생각도 덜 나고 그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코즈 씨가 포만감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괜히 배고프면 다른 걸 자꾸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신진대사 촉진 효과입니다. 신진대사요? 네.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시킬 때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걸 식이유발성 열생성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시킵니다. 오, 정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kcal의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데는 한 5에서 10kcal 정도가 필요하다면요. 같은 100kcal의 단백질은 소화시키는데 무려 20에서 30kcal 정도를 소모해요. 와, 거의 두세 배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율, 즉 신진대사율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먹는데 칼로리가 더 탄다니. 그럼 코제 씨가 선택했던 그릭 요거트는 왜 특별히 더 좋았을까요? 단백질이 식품은 닭가슴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가진 좀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일단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은 낮다는 거죠. 아, 단백질은 높고 탄수화물은 낮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혈당 조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요? 네. 보통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좀 빠르게 확 오르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나면 졸린 이유 중 하나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하는데 이때 쓰고 남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으로 쌓이나요? 빙고. 네,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지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릭 요거트처럼 단백질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은 혈당을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올려요. 아,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도 훨씬 안정적이고 결국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도 낮아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고 표현하죠. 와, 그렇군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었네요. 네. 실제로 그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를 포함한 고단백 식단을 한 그룹이 그냥 저단백 식단을 한 그룹보다 체중이나 체지방 감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된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할 점은 단순히 총 칼로리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양소를 언제 먹느냐가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이나 에너지 대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칼로리 숫자만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코지의 성공은 바로 이 아침 단백질 전략이 우리 몸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영양소의 종류와 섭취 타이밍의 중요성.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우네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릭 요거트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기사에서 좋은 그릭 요거트 고르는 팁 같은 것도 좀 알려줬었죠. 아, 네, 맞아요. 이왕이면 좀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으니까요. 기사에 따르면 당함량은 100cc당 한 10g 이하인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하고요. 당 함량 10g 이하.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산균 수인데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려면 1g당 18억 마리 이상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g당 18억 마리 이상. 와, 꽤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네, 제품 뒷면에 있는 영양성분표를 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멜라니 코즈 씨 이야기를 통해서 아침 식단, 특히 그 안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포만감을 높여서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줄여주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에너지 소비는 늘려주고 이야, 정말 일석이조네요. 딱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살 빼는 비법,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먹는 작은 식단 변화 하나가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나요? 단순히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죠. 네, 이게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지속 가능성.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오늘 들으신 이 기호를 각자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건강 목표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